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동료의 관심을 얻는 PR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더 나은 플리퀘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PR 리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드 리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리뷰를 잘하는 법에 대해선 따로 배운 적이 잘 없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거나 나도 리뷰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눈치껏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PR 리뷰는 단순히 승인 버튼을 누르거나 버그를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코드의 품질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동료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팁을 소개하려고 해요. 리뷰 잘하는 것도 결국은 실력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 맥락과 컨벤션 먼저 이해하자. 우리가 PR을 리뷰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단순히 나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의 코드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드가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결정인지 전체 맥락을 모르고 보면 괜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테스트 코드를 다른 폴더에 분리해 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팀에서는 테스트 코드를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최대한 가까이에 두는 관행이 있다면요. 그 피드백은 팀의 컨벤션과 어긋나는 것이고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겠죠. 또 리뷰어가 PR의 전반적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자잘한 세부 구현 방식에 대해 코멘트를 달면 의도치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리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R을 리뷰하기 전에는 먼저 PR 설명을 꼼꼼히 읽고 관련된 이슈나 티켓이 있다면 확인하고 가능하면 코드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팀 컨벤션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진짜 유의미한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PR 설명이 부족하거나 맥락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땐 리뷰어가 직접 지라 티켓이나 GitHub 이슈를 열어보고 배경을 파악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담당자의 요청, 논의 이력, 관련 티켓과 같은 코드 바깥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만약 그런 자료도 부족하다면 작성자에게 PR 설명을 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 변경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은 작성자에게도 리뷰어가 코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파일 하나만 보지 말고 PR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변경된 파일 리스트, 커밋 히스토리, 관련 테스트 코드까지 함께 보면 더 입체적으로 리뷰할 수 있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코드를 썼는지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시작해야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피드백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구분하기. 리뷰할 때 의견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모든 피드백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리뷰어가 너무 많은 코멘트를 남기고 그중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구분해주지 않으면 작성자는 어떤 걸 먼저 고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한 기능 배포를 앞둔 상황에서는 모든 피드백을 다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피드백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꼭 수정이 필요해요. 같은 결정적인 피드백과 이건 취향 차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은 선택적인 제안을 구분해서 남겨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성자가 피드백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편하도록 코멘트 앞에 대괄호로 필수와 선택 구분을 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필수라는 말머리를 단 후 테스트가 빠져 있어서 이 기능이 정확히 동작하는지 확인이 어려워요. 배포 전에 꼭 추가해 주세요. 같은 피드백을 주고 선택이라는 말머리를 단 후 이 변수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자도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필수 사항만 먼저 처리할 수 있어요. 또 한 PR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리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부분, 외부 API를 다루는 부분, 보안이나 성능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면 나머지 피드백도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사소한 코딩 스타일 지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중요한 설계 이슈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다루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든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참고용인지를 구분해 주는 게 훨씬 더 신뢰를 얻는 리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뷰하면 작성자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당연히 PR이 빠르게 병합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팁,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피드백 주기.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짜는 걸 선호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주관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경험이 많은 개발자일수록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코딩 스타일을 동료에게 강요하면 동료는 자신의 스타일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자존심 대결이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팀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 개발자가 주니어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맵 리듀스 함수를 호출하면 복잡하니 그냥 for문으로 루프를 돌도록 고쳐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줬다고 할 때, 그게 팀 내에서 정해진 기준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냥 개인 취향이라면 좀 더 부드럽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저도 평소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for문으로 루프를 도는 편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또한 의견을 전달할 땐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함수는 반복 호출이 많은데 현재 구현은 매번 객체를 새로 생성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커질 수 있어요. 처럼요. 그저 의견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이유와 맥락을 함께 전달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져요. 반대로 정말 중요한 품질 이슈나 보안 문제라면 그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경고로서 좀 더 강하게 말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SQL 인젝션이 가능해 보여요. 반드시 파라미터화된 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처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계선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대방에게도 명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리뷰에서 신뢰를 쌓는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트집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팁, 댓글 논쟁이 길어지면 대화로 해결하자. 이건 정말 많은 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사소한 의견 교환이었는데 댓글이 오가다 보니 10개, 20개가 되고 나중엔 PR 페이지가 거대한 토론장이 되어버리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길어진 논의가 꼭 생산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댓글로 오해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본질을 놓친 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일쑤입니다. 자칫하면 키보드 워리어로 변해버리기 쉽죠.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뉘앙스나 호흡, 표정 같은 섬세한 감정 표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댓글을 남기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은 단순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했는데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보통 한 스레드에서 주고받은 댓글 수가 10개를 넘어가기 시작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또는 톤이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대화로 전환해야 할 신호예요. 이럴 때는 용기 있게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택근무 환경이라면 슬랙이나 줌에서 화상회의를 하면 되죠. 실제로 얼굴을 보며 얘기하면 두세 문장으로 끝날 얘기를 댓글로는 수십 번 넘게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리뷰는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지 끝까지 논리 싸움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실시간 대화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동의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직접 들으면 리뷰어의 관점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PR 뒤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죠. 대화가 끝난 후에는 결론을 댓글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다른 팀원들이 PR을 볼 때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 수 있도록 아무개님과 따로 논의한 결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텍스트에 묶여 소모전으로 빠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시점에 주저없이 대화로 전환하는 용기가 빠른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5번째 팁, PR 리뷰는 더 나은 코드를 함께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료 개발자들과 PR 리뷰를 왜 하는지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PR 리뷰의 목적은 틀린 걸 찾기가 아닙니다. 내가 더 잘났음을 증명하기도 아니고요. PR 리뷰는 동료와 함께 더 나은 코드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발자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PR 리뷰를 마치 코드 검열이나 실력 테스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개발자들이 주니어 개발자의 코드를 리뷰할 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경험이 많다 보니 한눈에 개선점들이 보이고 그걸 지적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팀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주니어 개발자들이 위축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주니어 개발자가 시니어 개발자의 코드를 리뷰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내가 뭘 안다고 지적을 하나 하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선한 관점이나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건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뷰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같은 팀이라는 인식입니다. 나는 지금 동료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죠. 이건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더 효과적인 리뷰를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성능 문제가 있는 코드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하면 성능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 부분에서 성능 최적화를 고려해 볼까요? 제가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같은 지적이지만 후자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게 결국 동료에게 신뢰를 주는 리뷰어의 모습이에요. 코드 리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내가 동료에게 보여준 태도가 내일 동료가 내 코드를 리뷰할 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또한 리뷰는 코드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지식 공유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패턴이나 라이브러리를 소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료가 사용한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도 있죠.
이런 상호 학습이 일어나려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가끔 완벽한 코드를 보고 이건 딱히 리뷰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간단한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깔끔하게 잘 작성해 주셨네요. 이 부분 구현이 인상적이에요. 같은 한마디가 동료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좋은 PR 리뷰는 단순히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코드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일입니다. 사람 중심의 PR 리뷰는 실력과 배려 두 가지를 함께 갖춘 개발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맥락과 컨벤션 먼저 이해하자. 둘째, 피드백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구분하기. 셋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피드백 주기. 넷째, 댓글 논쟁이 길어지면 대화로 해결하자. 다섯째, PR 리뷰는 더 나은 코드를 함께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자.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PR의 승인 버튼을 눌러주는 리뷰어를 넘어 동료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리뷰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동료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은 개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리뷰 그리고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달래였습니다.